자, 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한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죠. 그죠?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직강 수강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소방 원서 접수가 이미 끝났어요. 그죠? 원서 접수 이미 끝났고 지난주에 원서 접수가 있었는데 소방 시험이 25일부터라고 하더라고요. 2월 25일부터 뭐 28일 요 사이에 이제 선택을 하는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시험일을 제가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특강을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험 맞춰서 25일 맞춰서 아셨죠? 왜냐면 저는 14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 시험 기간이 이렇게 2월 14일부터 이렇게 돼 있길래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소방은 조금 더 뒤쪽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25일 맞춰서 조금 일정을 여유 있게 준비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은 요거 저희 이제 복주머니 특강 기계구조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남아있는 내용들. 자, 먼저 지금 한론 나와 있습니다. 한론. 그죠? 우리 CO2 했었고요. 뭐 저장용기 설치 장소 기준은 항상 모든 가스계가 동일하다라고 했었고 추가식 저장용기 설치 기준에 가보면 이런 애들 나와 있죠. 근데 저는 요 정도 1301 정도 그리고 요 충전비 정도 됐습니까? 근데 어차피 이거 가압도 똑같아요. 근데 가압은 따로 나눠져 있진 않죠. 됐나요?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근데 충전비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면 얘도 하나 살짝 보시면 좋긴 하거든요. 2402보단.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추가식 압력 요 두 가지 보실 거면 그리고 가압식은 그냥 2542 요 정도 그냥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중요한 게 얘죠. 한론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요거. 약재량 산정. 그래서 전역 방출 방식일 때 우리가 맨 위에 나와 있는 여기. 차고주차장, 전기, 통신, 전살,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대부분의 C급, 그죠? 그리고 차고주차장 1301 설치하는데 여기에 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최적이 나오면 032를 곱해주고 032 이사 간다, 그죠? 이사 개구부가산량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특수가염물 마찬가지. 쭉 봤을 때 이제 요거 0.52만 나머지 다 0.3이다. 요것만 잘 체크를 잘 해주시면 나머지는 다 1301 저장했을 때 최적당 킬로그램이 0.3이다. 032 이사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역 방출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 그랬고 아직 한론 국소는 나온 적이 없지만 그래도 요즘 국소가 최근에 분말이 또 나왔었고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 한론 국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식 정도 요게 이제 1301 기준식만 제가 넣어놓은 거거든요.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한정돼 있고 비산화 우려가 없는 경우 그쵸? 그래서 여기 A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뭐를? 표면적을. 거기다가 6.8을 곱하고 1.25를 곱하면 약재량이 나오더라. 약재량. 그죠? 그리고 그 외의 경우 얘는 이제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4-3의 라지 A분의 스몰 A. 스몰 A는 어차피 실제벽, 요건 가상벽, 요 V는 가상체적, 그죠? 그래서 0.6m 연장체적이다. 1.25는 어차피 1301이면 뒤에다가 꼭 얘를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0.6m 연장체적인 가상체적이 들어간다. 얘가 0.6m 연장체적이다. 라는 거. 자, 호스릴은 45kg 저장에 35kg 방출 1분당. 수평거리 15m, 그죠? 그래서 1301 기준 정도만 보셔라. 자, 수동식 기동장치 기준, 그리고 자동식 기동장치 기준. 어차피 수동식 기동장치는 이산화탄소와 동일하고, 여기도 방출 지연 스위치 달리는 거 똑같죠? 자동식 기동장치 수동으로도 조작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갔을 때 가스 압력식 기동장치 기준에 가보면, 이런 애들은 똑같아요. 25, 5, 6메가파스칼. 근데 이게 예전 기준이 아직 섞여 있다 그랬죠. 예전에 설치했던 것 때문에 기동용기 최적 1리터짜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0.6kg 이게 예전 기준이에요. 예전 기준인데 요번에 바뀌면서 CO2와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위에. 근데 예전 기준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기준도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가보시면 배관이 남아있습니다. 배관.
배관은 전용. 보세요. 배관은 전용. 강관은 스케줄 넘버 40 이상, 동관은 16.5, 3.75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 헤드는 제가 외우라 그랬죠? 1211 방사압력, 1301 방사압력, 2402 방사압력, 그리고 방사 시간까지. 2402만 무상으로 분무가 된다.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도 마찬가지죠. 쭉 가보면 뭐 일단 정의는 워낙 중요하니까요. 이거 실기 때 쓰는 것도 나왔다라고 했어요. 요거 채우는 거. 헬레아질, 불연부요. 할로겐화합물은 불연부요. 불활성 기체는 헬레아질. 그쵸? 설치 제외 3류, 5류 최대 허용 설계 농도 초과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고, 설치 장소 기준 잘 나오죠. 왜요? 다른 데는 얘가 다 40도인데 얘 혼자 55도. 나라도 이거 내겠다, 여러분들. 그쵸? 저라도, 제가 만일 시험 출제위원회더라도 저 요거 낼 것 같아요. 요걸 40도로 바꿔서. 그죠? 이런 것들 잘 보셔라. 나머지 다 똑같다. 자, 저장 용기가 이런 기준을 적합해야 된다. 적합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 기준. 그래서 약재량 손실이 50, 그죠? 약재량이 5%, 10%를 초과하면 재충전 또는 저장 용기 교체. 또는 여기 갔을 때 압력 손실이 5%를 초과했다. 자, 여기는 뭐가 없다 그래서 약재량 손실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약재량이 5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압력이 10. 요게 이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불활성 기체가 아니고 할로겐화합물에 얘가 있는 거고. 불활성 기체는 뭐가 없다라고 했습니까? 약재량 기준이었고 뭐만 있어요? 압력 손실만 5%가 있다 그랬죠. 얘는 불활성 기체. 맞나요? 이런 것들 조금 잘 보셔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 할로겐화합물은요, 액체, 우리가 기체를 저장할 때 얘를 액화시켜서 저장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불활성 기체는 액화해서 저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체 자체를 저장하기 때문에 여긴 약재량 손실 기준이 없다. 그냥 그런 식으로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는 약재량 산정할 때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까? 제가 공식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약재량을 구하고 싶다. W는 비달사순 1000C, 비달사순 1000C, 비달사순 1000C. V는 최적. S를 잘 보시라 그랬죠? 선형상수 비최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식이 있다. K1 플러스 K2 곱하기 T. 그죠? 그리고 C100C. 요 C가 뭐예요? 이름이. 설계농도. 요것만 조심하셔라. 이 설계농도는 우리가 이론 농도 또는 소화 농도에 1.1을 곱하거나 1.3을 곱한다. 1.1을 곱하면 AC급일 때, 1.3을 곱하면 B급 소화일 때.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오른쪽에 가보면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공식도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건 앞에 2.303이라는 개수가 붙는다 그랬고, 여기도 비달사술인데 여기는 VS, 요 S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하고는 조금 다르다. 똑같은 비달사술인데 여기가 VS예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100C, 100C. 아까 C100C, 여기는 100C. 근데 로그야, 여러분들. 로그 100C. 그리고 여기 뒤에 꼭 얘를 곱해줘야 돼. V. 방호구역의 최적을 꼭 곱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C는 똑같아요. 소화농도에 1.2, 1.3 곱하시면 되는 거고, VS와 S가 뭔지. 아니, 두 개 다 얘거든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이 VS는 얘가 정해져 있다 그랬죠. 몇 도래요? 20도. 그치?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저하고 같이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V 꼭 곱해주셔야 돼요, 얘는. 자, 그리고 아까 할로겐화합물은 킬로그램으로 단위가 나오는 반면 얘는 메타삼승으로 단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체 자체를 저장하기 때문에. 됐죠? 요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배관은 전용으로 해라. 최소 설계 압력으로 해라.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읽어보시고요. 자, 관 두께는 제가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냥 요거 실기 때 많이 나온다 그랬죠. PD2세. PD2세. 요건 실기 때 좀 자세히 하시면 돼요. PD2세. PD가 L을 낳다. PD2세.
자, 배관 구경 기준 10초, 할로겐 환불은 무조건 10초. 불활성 기체는요, A씨급 2분, B급 1분. 자, 이 시간 안에 95% 이상이 나가줘야 된다. 뭐, 이런 기준들.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필기 때도 그렇지만 실기 때 정말 많이 쓴다 그랬어요. 요 시간을. 그래서 할론도 10초 있었죠. CO2도 표면화제일 때 1분, 심부화제일 때 7분, 이런 기준들. 이게 실기 때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꼭 다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분사 헤드 기준. 그죠? 여기 가보면 0.2에서 3.7. 여기 높이죠, 높이. 천장 높이가 3.7을 초과할 때 함열을 더 추가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 개수는 10조 뭐 사망을 충족하도록 설치해라. 뭐 읽어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 요게 기출에 가보면 요 기준이 하나가 있고요. 예전에 요게 조금 나왔었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체크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 정도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대 허용 설계 농도는 제가 뺄까 하다가 그래도 원론이나 이런 데서 가끔 나와서 넣어놨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분말 보겠습니다. 분말. 가스계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죠? 저장용기 설치 장소 똑같고요. 설치 기준, 내용적 표 나와 있습니다. 1종, 2, 3종, 4종, 그죠? 그래서 얘가 1kg당 몇 리터짜리 내가 용기를 설치를 해줘야 되냐. 그리고 2, 3종, 뭐 4종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이런 애들 나와 있고, 안전 밸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압식이면 최고 사용 압력, 추가압식이면 내압 시험 압력. 그죠? 그래서 1.8배냐, 0.8배냐. 이게 이제 안전장치 기준으로 들어가더라. 그리고 정압작동장치 설치해라. 충전비 0.8. 결국 이게 충전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청소장치. 그리고 무슨 압력계? 지시압력계. 자, 무슨 식일 때만? 추가식일 때만. 그쵸? 요 설치 기준이 분말은 전체적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숫자 위주로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진짜요, 여러분들.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그죠? 자, 가압용기 설치 기준입니다. 3병에 2개. 요거 7병으로 잘 바꾼다 그랬죠? 조심하시고. 이건 가압용기예요. 하셨죠? 우리 전기식 기동장치 기준에 가보면 7병짜리가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 2개를 섞는다고요. 왜냐면 학생들이 그런 걸 잘 이용하는 거야, 심리를. 그리고 가압용기에는 2.5MPa 이하의 압력 조정기, 감압을 위한. 2.5도 잘 알고 계시고요. 가압가스나 추가가스 설치하랍니다. 이렇게. 질소나 이산화탄소, 그리고 가압가스량은 내가 예를 들어 보세요. 가압가스량은 가압식일 때와 추가압식일 때가 다르다 그랬죠. 이산화탄소는 어차피 똑같아요. 항상 20g으로. 얜 약재 1kg당 20g의 CO2를 가압용 가스나 뭘로? 추가압용 가스로 저장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CO2 가만히 보면 여기 20이 숨어있다 그랬어요. 20. 그치?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자, 그리고 가압식과 추가압식은 질소인데 요게 N2, 질소죠, 질소. 요거는 가압식일 때 4, 추가압식일 때 1. 그죠? 요런 식으로라도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게 리터예요, 리터. 리터 퍼 킬로그램. 1kg당 40리터, 1kg당 10리터. 그리고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은 어디에 저장해라? 별도 용기에 저장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시면요. 약재량 산정 나와 있죠. 그죠? 1종 분말이냐, 2, 3종이냐, 또는 4종이냐에 따라 얘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얘도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가스계별로 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암기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 절대 시험 문제에서 안 줘요, 요 표를. 그래서 내가 만약 1종 분말이다라고 하면은 최적에다가 0.6. 그리고 개구부가 자동 폐쇄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가산을 해줘야죠. 마찬가지. 그리고 최근에 실기 때 요게 나왔습니다. 다행인 건 얘를 줬죠. 얘를 주고 나서 요 식에다가 넣는 건데 똑같이 얘는 무슨 최적? 연장. 얘는 실제 벽면적. 라지 A는 뭐예요? 우리가 실제 벽면적이 아니죠. 라지 A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지 A는
연장 최적의 벽면적.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x, y 수치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냥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몇 종인지 보고. 근데 요 표를 줬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호스릴 이거 예전에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호스릴 방식에는 1종에는 50, 30, 20, 5, 3, 2 그죠? 그리고 여기 곱하기 0.9 하면 1분당 방출량이 나오더라. 자, 그리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이 다만 기준에 가보면 추갑식에만 얘가 정해져 있더라. 스케줄 넘버. 나머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스케줄 넘버가. 추갑식 분말에만 설치가 되어 있더라. 이런 것들 기준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 동관 기준 잘 나와요. 동관 기준. 고정 압력이나 최고 사용 압력이 몇 배 견딜 수 있는 거? 1.5배 견딜 수 있는 걸로 설치를 할 것. 그리고 시간은 무조건 몇 초? 30초. 이런 것들 나와 있었죠. 맞죠? 네,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제가 가스계를 다 정리를 했고요. 그죠? 자, 이제 뒤쪽에 피난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피난기구가 뭐 솔직히 얘기하면 양이 많다면 많지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정리를 하실 때 여러분들 일단 정의는 꼭 정리하셔야 돼. 피난 사다리가 뭐고, 왕관기가 뭐고, 간이 왕관기가 뭐고, 구조대가 뭐고, 공기 안전 매트가 뭐고, 다수인 피난 장비가 뭐고, 아셨죠? 쭉쭉 보시는데, 자, 피난 사다리는 대피를 위한 사다리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왕관기가 나와 있는데, 왕관기는 몸무게에 따라 자동, 요거 수동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연속적, 그죠? 근데 이걸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인데 이걸 없는으로 바꿀 수 있겠죠. 맞나요? 자, 간이 왕관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는 사용할 수 없는인데 얘를 있는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간이 왕관기는 일회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구조대는 뭐래요? 자루 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사람이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오면서 대피하는 걸 얘기한다. 구조대. 공기 안전 매트 뛰어내리는 거죠. 공기 주입되어 있는 공간에 다수인 피난 장비 2인 이상입니다. 2인 이상 피난층으로 뛰어내리는 거고, 승강식 피난기 보십시오.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 하강입니다. 수동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무동력이야. 동력이 아닙니다. 수동 아니고요. 뭐 이런 거 왜냐면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도 들어가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우리가 이런 피난기구가 있는데 이 피난기구 적응성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 여기. 그리고 필기 때 이 노유자 잘 나와요. 실기 땐 요게 잘 나오고 필기 땐 대부분 여기서 보면은 기출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노유자는요. 1, 2층에도 설치를 해야 돼요. 뭐를요? 피난기구를. 왜냐면 1, 2층은 원래는 그냥 이렇게 뛰어내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굳이 여기서 왕관기를? 왕관기가 아니고 왕관기 설치 안 하니까 뭐 구조대를? 이런 거 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노유자들은 이제 몸이 좀 약하다 보니까 제가 1, 2층에도 피난기구가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미조교다승. 그리고 보통 4층으로 가면 뭐가 빠진다 그랬어요? 미끄럼대 빠진다 그랬죠. 그죠? 조교다승. 여기는 조교다승. 그리고 실기 땐 요거 쓰는 거 나와요. 3층. 1, 2층은 설치 안 해요. 의료시설이나 의원, 접고론, 조산원에는.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와요? 미조교트 다승. 여기 미조교트 다승이에요. 미조교트 다승. 자, 근데 여기 또 4층 이상으로 가면 뭐가 빠져요? 미끄럼대가 빠집니다. 그럼 조교트 다승으로 가겠네요. 그죠? 요게 적응성입니다. 적응성. 이 정도는 암기를 해두셔야 돼. 원래 이거 말고 더 있죠. 뭐 다중이용업소도 있고 그 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난기구는 다음 각부의 기준에 따라 그럼 위에 있는 걸 내가 몇 개씩 설치를 해야 되냐라는 거야. 이 적응성 있는 걸. 자, 기본적으로 층마다 설치하는데 노숙 의다 500. 그죠? 위문 판복이다 800. 그 밖은 1000. 계단 실령 아파트 1000. 각 세대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죠. 최근에 요게 실기 때에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요 두 개 위에. 꼭 암기를 해 주십시오.
꼭 암기를 해주시고 계산 문제로 나중에 이제 연습을 할 거고요. 자, 여기에 따라 설치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은 추가로 객실마다 왕관기나 또는 2개 이상의 간이왕관기를 설치하고 공동주택은 공기안전 매트를 추가로 설치하래요. 근데 얘보단 요거 위주로 네, 피난기구는 요 숙박시설 추가 위주로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피난기구 설치 기준이 나와요. 자, 피난기구 이렇게 설치하랍니다.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피난 또는 소활동상 유효한 계구부에 설치를 해줘라. 그죠? 계구부 사이즈 나와 있습니다. 가로 0.5, 세로 1. 즉 사람이 최소한 피난이 가능한 사이즈여야 되고 높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2m 이상이면 사람이 이걸 타고 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 띵틀 뛰듯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발판을 하나 설치를 해서 올라갈 수 있게. 왕관기 탈 때 여러분들 창문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계구부는 동일 직선이 아니다. 그리고 피난기구는 튼튼히 부착해라. 그리고 4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사다리는 금속성 고정 사다리를 설치를 해줘라. 그리고 쉽게 피난할 수 있는 노대도 같이 설치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고, 5번째 가보면요, 얘가 나오는데 이게 특히 여기 요거 있죠. 요게 실기 때도 나왔었어요. 승강식 피난기와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기준. 그래서 어디까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해서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요 면적 잘 보시고요. 2m 두 세대 할 때 3. 직경은 60 되어 있죠. 그래서 2, 3은 6이거든요. 2, 3은 6. 하향구 내측에는 기구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피난기구는 하향구 수평 투영 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직경 60cm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범위는 제외하고, 출입문은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거 잘 보십시오. 네, 이런 방화문을 설치하고요. 착지점과 다음 내려가는 하강구는 15cm 이상 간격을 둬라. 대피실 내에 비상조명 등 설치해라. 그죠?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래요. 그리고 승강식 피난기는 소방산업기술원이나 성능시험기관,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해라.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설치 제외 기준, 여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숙박시설, 휴양 콘도미니엄은 제외하고 여기에 설치하는 왕관기나 간이왕관기는 여기 해당을 하더라도 제외하면 안 된다. 자, 요거 1번 잘 보시고요.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그리고 방화구액 제대로 되어 있을 것. 그죠? 요게 다 만족을 하면 제외를 해라. 그리고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층, 복도에 2 이상의 특별 피난계단, 피난계단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다. 또 2 이상의 방향으로 계단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1번 기준 잘 보시고요. 1번 기준 잘 보시고, 뭐 옥상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읽어보십시오. 옥상 기준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요거 3번 동그라미, 네, 그리고 5번 동그라미,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십시오. 기출문제 나왔었던 거 위주로. 특히 여기 3번에 가보면 요건 제외한다라는 거 잘 보시고, 요건 제외된다라는 거 잘 보시고. 자, 감소 기준.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2분의 1 감소할 수 있는 기준이죠. 특히 요거 1번. 건널복도 기준도 예전에 가보면 있긴 한데 기출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거 잘 보십시오. 내화구조, 피난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이 2 이상.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왜냐면 이게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피난기구도 이 정도만 일단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당연히 이거 말고도 제품검사 기술기준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만, 제품검사 기술기준 보실 거면 구조대 기준 잘 보십시오. 구조대와 왕관기 기준. 이거 구조기술 기준 여러분들 몇 가지 있거든요. 시험대 많이 나오는 거. 네, 그런 것들은 기출을 풀면서 그냥 문제답 외우고 가시면 돼요. 아셨죠? 네.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저희 거실 재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난기구까지 했고요.
됐죠, 여러분들? 자, 지금 시간 여러분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저희 거실 재연에서 또 제가 특강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한 달 남았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